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CPI 충격.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르게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한마디로 기대가 너무 컸다. 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1월 달치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드디어 CPI가 3% 선이 깨지고 2%로 진입한다. 이것이 컨센서스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물가는 헤드라인 물가 3.1%, 또 근원 CPI는 3.9%, 연준의 억제 목표인 2%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3.9로서 목표치 2%에 지금 2배 수준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추세인데요. 전월 대비로 보면 전월 대비는 0.3% 올랐는데 그 전에 0.1, 0.2 오르고 있다가 0.3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로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그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 대부분들이 2%로 전망했는데 그 전망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잡혔다, 인플레가 어느 정도 억제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도 곧 임박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대세였는데 시카고 패드워치 이제 드디어 금리 선물 투자자들조차도요, CPI가 발표된 이후에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네. 특히 주목되는 것은 5월인데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5월 달 금리 인하론의 대세 방점이 찍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5월 달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이 오히려 70%가량이 되고 5월 달에 첫 금리 인하는 30%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 상태에서 첫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달이다 하는 쪽으로 적어도 시카고 선물 시장의 선물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보다 은밀하게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수, 현재까지의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연준은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금리 인하는 왜 합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져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리 인하인데 지금 미국의 경기가 나쁘다는 징후는 그 어디에도 없고 물가는 여전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나타난 미국 물가 지수의 가장 아픈 대목은 주거비 쪽에서 무려 전월 대비가 0.6%나 올랐습니다. 0.6% 올랐다는 것은 연율로 약 7.2% 올랐다는 얘기예요. 주거비라는 게 식품 물가도 들어가 있고 주택 렌트비, 근데 특히 주택 렌트비가 상당히 고공행진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안 팔려서 한쪽에서는 충격을 받고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주택 임대 가격은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다. 자, 이 대목은 여전히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쯤은 금리 인하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레토릭일 뿐이고 물가가 좀 잡히고 또
경기도 어느 정도 좀 꺼져줘야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맞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거시경제 지표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조건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동안에 뉴욕 증시 랠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대세다, 금리 인하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금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거시경제 실적 지표와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총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슈퍼볼 저주, 미 프로 풋볼 리그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이 엄청난 흥행 속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볼이 최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테슬라한테는 저주가 됐는데요. 자율주행 기능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광고가 두 차례 뜨면서 이게 저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슈퍼볼에 30초 광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93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슈퍼볼 경기 도중에 테슬라를 정조준해서 테슬라 전기차에 지금 장착돼 있는 자율주행 기능 이것이 인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오다우드 CEO는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창업주예요. 근데 여기에 무려 60초 그러니까 30초 광고를 2번이나 했습니다. 약 200억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내서 오다우드가 광고를 한 이유는 현재 자율차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엄청난 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자율차가 안전한 기술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지적 또 최근에 난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가 벌써 1000여 건 정도 되거든요. 이 대목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슈퍼볼의 광고는 자기 물건 자랑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랑하는 데에 좀 식상해 있던 그 슈퍼볼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때리는 남을 저격하는 광고가 나오니까 훨씬 더 각인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여요. 야 이거 진짜 테슬라 차 사도 되나? 가뜩이나 지금 전기차가 이른바 캐즘의 덫에 걸려서 요즘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포드라든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라는 이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이 이 슈퍼볼에 전기차 설명,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전부 다 빠졌거든요. 주목받았던 데서 우리나라 기아의 EV9 정도 하나? 그러다 보니까 왜 제너럴 모터스는 어디 같이 하고 있는 마중인데 테슬라 전기차, 자율차 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과격한 광고가 올라오면서 사실 테슬라와 테슬라 관련 회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물론 주가라는 게 하루하루 상황이 하루하루만 보고 장단기를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한쪽 세력에서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경각심, 불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슈퍼볼이 확인했다. 자, 또 슈퍼볼 기간이 우리나라로서는 음력 설 기간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그 금문교 골든 게이트를 지을 때 중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현지에 중국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샌프란시스코가 바로 실리콘밸리의 배후 도시이기도 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자율차를 불태우는
원래 중국 사람들은 설날 불꽃놀이, 폭죽놀이를 많이 그렇죠. 합니다. 폭죽이 중국 송나라 남송 시대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요. 이 폭죽이 귀신을 물리쳐 준다. 이래서 새해에 행운을 빌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 폭죽 불꽃놀이예요. 이것을 아예 길거리 지나가던 로봇 택시, 웨이모가 구글 거죠. 네. 자,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로봇 택시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거의 미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험을 허가하고 있는 곳인데 길거리에 있는 로봇 택시에 불을 태워서 불꽃놀이를 했다. 그런 면에서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어떤 저항감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다우드 이분은 사업적으로 뭔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요? 왜 이렇게 저격을 하는 겁니까?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머스크의 어떤 무모한 실험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이런데 그러기에는 200억씩 쓰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200억 쓰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오다우드라는 사람을 알게 된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다우드가 만드는 상품은 일단 그 홍보 면에서는 상품을 알리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MSCI 인도 사랑.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신흥국 시장 지수에서 인도 주식 비중을 크게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인도의 경제적 가치 또 투자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는 적어도 경제적 포텐셜 면에서는 매우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지금 급성장을 하면서 인도 증시도 부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 증시를 찾는데요. 자, 인도에 대한 MSCI의 신흥국 비중을 이번에 또 높였는데 네. 4년 전에 2020년에 비하면 지금 2배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20%가 된다. 지금 MSCI란 모건 스탠리 지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의 패시브 투자가들이 뭐 일정 규모를 선진국 몇 퍼센트, 후진국 몇 퍼센트 산다 할 때 그 MSCI 비중만큼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인도의 MSCI 비중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국제 투자가들에게 인도 주식이 많이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가 잘 되는 거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바로 MSCI 지금 신흥국 지수 인도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인도가 높아지면 인도 아닌 다른 나라들은 이게 퍼센트니까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MSCI에서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넣었다가 빼기도 했는데 최근에 한국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외신들은 당분간 한국은 선진국으로 MSCI 편입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 증시의 한국 주식에 국제 투자가의 매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신흥국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신흥국에서 인도 등 다른 어떤 후진국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빨리 우리의 격에 맞게 좀 선진국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바이든 얼간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쌓인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얼간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대선에 아무래도 이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악영향을 미칠 것, 이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원래 욕설 또 비속어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평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원색적인 저속어, 비속어를 남발을 해서 미국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바이든이 사용한 비속어, 영어로는 ASSHOL입니다. 무슨 구멍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너무 천해서 한국말로 제가 번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알아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는 S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을간이라고 뭐 아주 품격 높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최근에 이 하마스의 남부를 폭격을 했죠. 네. 원래 남부는 북부를 공격하면서 하마스 사람들로 보고 안전한 남부로 대피하라 그리고 대피 장소로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게 최남단 라파라는 곳인데요. 자, 거기를 폭격하면 민간인 아예 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랍계 이슬람 사람들의 지금 이탈이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이 아랍계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편이었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해외 이민자들은 민주당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쪽에 편을 든다. 아랍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랍 사람들이 지금 표가 다 떠나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50%에서 10%로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이 와중에 네타냐후가 또 남부 공격을 하면서 그 불똥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맡게 됐다.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고 마이웨이로 지금 달리고 있다. 네.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불만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발렌타인 초콜릿.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널리 지금 알려져 있고 또 이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기업에서 만든 마케팅이잖아요. 예, 앵커님처럼 매나 좋고 미남이면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맞아서 그 유래를 한번 제대로 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은 원래 캐톨릭에서의 축일입니다. 세인트 발렌티노라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290년경에 순교했거든요. 네. 순교했는데 순교의 이유는 현재 그 가톨릭을 예수를 믿는 것을 이제 바꾸라라는 로마 군사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하게 돌아다니면서 이 발렌티노 신부가 금지된 결혼식 주례를 섰다가 잡혀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이것을 일본 제과업체들이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해서 뭐 초콜릿을 주는 것이다 이런데 사실 발렌티노 신부가 순교했다는 것만 현재 검증된 사실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뭐 크게 뭐 나무랄 것은 없겠죠. 그렇죠. 뭐 우리 따로 그 이 초콜릿을 받지 못했다면 앵크림하고 저하고라도 좀 서로 상호간에 교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나가서 초콜릿 사야 되겠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CPI 충격, 슈퍼볼 저주,
MSCI 인도사랑, 바이든 얼간이, 그리고 발렌타인 초콜릿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